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지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식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제목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무척 자주 사용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죠. 혹은 마음을 다잡아라. 혹은 내 마음이 안 좋아 등등. 그런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일단 제 전공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에는 다양한 그 영역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심리학의 그 영역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 심리학회는 54개의 그 전문 영역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만한 상담심리, 혹은 사회심리, 발달심리, 교육심리, 범죄심리, 산업심리, 임상심리, 신경심리 등등.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 그 단위, 분야마다 거기다 그냥 심리를 갖다 붙이면 심리학의 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어떤 기초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심리학의 그 많은 분야들은 이 인지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사회심리학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회적인 장면에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이다. 그러면 아이 때, 또 청소년 때, 어른이 돼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리학을 한다고 하면 이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심리학이 관상이나 운명철학 같은 거, 혹은 독심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 심리학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심리학 혹은 심리과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또 과학적인 엄밀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에게 심리학을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이죠. 과학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학이나 물리학 혹은 생물학 등을 떠올리시고, 또 화학 물질이나 물리적 대상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어떤 물질의 분자 구조나 질량, 혹은 빛의 빠르기, 속도, 밝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과학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감각, 지각, 학습, 지능, 성격, 정서, 또 우리 마음의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외부 세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본다고 한번 해봅시다. 외부 세계에 여러 물리적인 자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빛의 밝기를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밝다고 지각하는지, 혹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가 있을 텐데 그런 소리의 크기를 우리는 어느 정도 크다고 판단하는지를 우리 심리학자들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지각하고 생각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빛의 밝기나 소리의 크기를 조정할 때
거기 나타나는 숫자나 간격 표시가 있죠. 그런 표시들은 물리적인 크기의 그 동일한 간격 표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반영해서 만든 그런 지표라는 사실, 그것을 아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세계와 심리적인 세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를 정신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약 140년 전에 심리학을 독립된 학문으로서 시작하게 만든 이 정신물리학적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마음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또 직관적인 그런 수많은 논쟁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대해서 수량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물리학은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심리학의 한 분야이며 또 접근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의 주제가 되는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에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강의를 지난 10여 년 개설하면서 학기 초마다 수강생들에게 한 문장으로 마음이란 땡땡 무엇이다 라는 그런 명제를 채워 넣는 과제를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란 무엇이다. 네, 무엇입니까? 이 학생들의 대답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야말로 아주 다양하고 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마음은 본능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또 혹은 마음이란 느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란 자신을 움직이는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또 마음이란 내 자신이다, 타인과 구별해주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혹은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것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마음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마음은 오렌지와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오렌지 좀 제가 특이해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 오렌지가 겉으로 보면 모르고 껍질을 까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가령 산성에 대해서 알칼리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럼 누구나 다 동의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연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연과학에서 많은 화학이나 물리학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사람에게 물으면 100개의 대답이 나오는 이 마음, 과연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관련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즉, 마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은 그동안 마음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 문학가들, 인문학자들이 계속 얘기한 심리학이 생겨나기 전까지의 전철을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과 관련돼서 아무리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면 심리학자들에게는 그 질문은 뭐죠? 관심 밖으로 일단 접어두고 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마음과 관련해서 아직도 과학적 연구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하얀 종이에 가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것이 가라는 글자를 우리는 어떻게 알죠? 제가 이런 질문을 대학생들에게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생긴 모양이 가라는 글자라고 배웠으니까 알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얀 종이에 가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가라고 쓸 때하고 B라는 사람이 가라고 쓸 때하고 100명이 가라는 글자를 쓰면 수많은 가라는 모양이 나옵니다. 다 필체가 다르니까요. 가라는 글자가 칠판에 쓰여 있을 때 앞에서 볼 때하고 뒤에서 볼 때하고 우리 눈에 맺히는 그 가라는 글자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즉 가라는 입력값은 무한에 가깝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가를 보든 큰 가를 보든 내가 쓴 가를 보든 다른 사람이 쓴 가를 보든 우리는 딱 보자마자 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가라는 그 빛의 얼룩이 도대체 우리 뇌에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된 가와 입력된 그 가라는 그 모양이 매치가 돼서 어떻게 우리는 그 가라는 글자를 알아낼 수 있는가? 그 과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재미있는 사실은 분명 우리가 가라는 글자를 보고 그것이 가라는 글자를 알지만 어떻게 아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용하는 것은 알지만 자동차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복잡한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 그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AI, 그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글자나 또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글자를 인식했을 때 조그만 글자, 큰 글자 혹은 사람의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 옆 얼굴 다 2차원상에서는 다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아보는가? 같은 글자라고 알아보는가? 어떻게 우리가 글자를 인식하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지만 이 어려운 일을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잘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몰랐었던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 뿐이지 우리는 이 마음과 뇌를 잘 사용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또 길을 찾아가고 어려운 일들을 해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과학자 또 인지과학자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네, 마음이란 바로 뇌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음이란 뇌가 하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빛 정보나 소리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를 해석하고 또 변형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마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관련해서 어떤 말들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진 과학적 증거인지를 구분해서 제대로 된 마음의 실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외부의 정보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입력됐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뇌는 그 정보들 중 일부를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주의라는 것이죠. 주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또 화면의 정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선택된 정보들을 저장했다가 사용합니다. 저장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억이라는 것이죠. 정보가 저장될 때 정보들은 입력된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장된 정보나 상황에 따라서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추론하고 판단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 바로 마음의 과정입니다. 앞으로 심리과학의 재미있는 발견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